자, 에브비 실적 발표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잘 짜인 발표가 끝난 다음에 나오죠.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Q&A 시간인데요. 월가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 여기서 에브비의 진짜 속내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회사의 미래에 대한 월가의 불안감,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봤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월가의 질문들을 쭉 정리해보니까요. 크게 네 가지 덩어리로 묶이더라고요. 첫째는 역시 면역학의 두 주력 제품 이야기, 그리고 정책과 약가 문제 같은 외부 리스크, 또 면역학 말고 다른 사업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음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에브비의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에브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학 사업입니다. 특히 스카이리치와 림버크, 이 두 블록버스터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IL-23 시장에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가 묻는 거죠. 스카이리치, 지금처럼 계속 잘 나갈 수 있겠어? 에브비는 이 도전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에브비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거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이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궤양성 대장염 시장인데 1년 전만 해도 이 약물 계열의 시장 침투율이 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파이를 뺏어 먹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에브비만의 필살기, 원투펀치가 나옵니다. 스카이리치라는 강력한 주먹에 림버크라는 또 다른 강력한 주먹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쥔 회사는 사실상 에브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지는 시장에서 이 두 약물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에브비의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자, 내부 경쟁력은 탄탄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떨까요? 월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제약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 바로 정책과 약가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어본 게 바로 이 PBM, 우리말로는 의약품 중개관리업체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미국 약값을 쥐락펴락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막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에브비 같은 제약사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한 CEO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고 명쾌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우리 약의 퀄리티다.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적응할 수 있다. 핵심은 이거예요. 룰이 어떻게 바뀌든 결국 최고의 제품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약가 시스템을 다 경험해봤다. 리베이트를 주든 순수 가격으로 하든 어떤 방식이든 다 해봤고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진짜 환자에게 가치를 주는 약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였죠.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약가 협상. 여기에 대해서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브레일라랑 린제스 약가 협상, 그거 우리 장기 성장 계획에 아무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좋아요. 면역학 사업이 강한 건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에브비는 스카이리치랑 림버크 빼면 뭐가 남는데? 그래서 질문의 방향이 에브비의 다른 사업부, 즉 포트폴리오의 다른 축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에스테틱 사업, 바로 보톡스와 주비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런 미용 시술에 지갑을 잘 안 열잖아요. 월가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은 거죠. 경영진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보톡스 같은 톡신 시장은 그럭저럭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데 주비덤 같은 필러 시장은 지금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꽤 안 좋다는 걸 보여주죠.
반면에 분위기가 완전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속성장 중인 신경과학 사업부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 바일랩시가 새로운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에브비의 설명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경쟁 제품은 16시간만 효과가 가고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야 하고 부작용도 심각해요. 그런데 바일랩시는 24시간 내내 효과가 지속되고 이거 하나만 써도 되고 무엇보다 낙상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자, 현재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건데? 바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질문, 즉 R&D와 M&A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이거죠. 오케이, 2030년까지는 지금 있는 약들로 어떻게든 버티겠지? 근데 그 다음은? 2030년대 이후를 책임질 새로운 약은 뭘 준비하고 있나? 바로 이겁니다. 에브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래를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큰 회사를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작지만 2030년대에 크게 터질 수 있는 초기 단계 기술과 자산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특히 면역학, 신경과학, 항암제 같은 기존 분야는 물론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장 2026년이 되면요. 면역학부터 항암제, 그리고 모두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비만 치료제까지 중요한 임상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이 결과들이 에브비의 미래 전략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월과가 던진 질문과 FBD 답변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다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에블비는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갈 동력을 확보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문제들은 아주 잘 방어해냈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과연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초기 단계 씨앗들이 2030년대를 책임질 거대한 블록버스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확인하려면 우리 모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